상촌이자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편입영어 독학커리를 제가 한번 칼럼을 적어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인문계 수험생들을 위한 편입영어 독학커리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보고서 참고하시고 많이 합격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신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다르게 독학커리를 좀 추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공계 편입 같은 경우는 보통 편입학원의 이제 편입 영어 커리는 아무래도 인문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공계 수험생분들은 수학을 준비하기 때문에 편입 영어로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편입 영어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4단계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1단계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각 단계별로 제가 추천하는 교재랑 공부 방법, 각 교재의 활용법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칼럼 한번 보시고서 필요한 부분은 한번 링크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단계는요 기초 어휘랑 그리고 기초 문법을 잡았습니다. 기초 어휘에서는 먼저 중학교 영단어 1800개, 제 블로그에 중학교 영단어 1800개 링크 눌러보시면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중학교 영단어는 뭐 2회독이나 3회독 원하시는 만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암기를 해보시대요. 중학교 영단어 1800개는 나중에 수능 어휘랑 많이 겹쳐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는 어휘 위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영단 1800개를 2에서 3회독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수능 어휘를 들어갈 거예요. 수능 어휘는 경성식 수능 영단어를 추천합니다. 만약 경성식 수능 영단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능 어휘 교재에 있으면 그 교재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성식 수능 영단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해마 연상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마 연상법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어원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어원이 나와 있는 교재를 보통 이제 보기를 추천하는데 제가 직접 노베이스 편입 수험생분들을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해보니까요. 해마 연상법이 노베이스 수험생들에게는 잘 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단지 이 교재의 단점은 아쉬운 점은 품사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처음에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구별이 안 되시는 수험생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수능 영단어는 저는 한 2에서 한 3회독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2단계에서도 수능 영단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문법을 공부합니다. 참고로 어휘는 1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는 1시간 정도 공부하고 물론 이 어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우리가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좀 자주 보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수학도 공부하기 때문에 어휘를 물론 많이 보면 좋지만 어휘만 공부할 수 없잖아요. 자, 기초 문법에서는 먼저 제 단 7시간에 끝나는 생기초 문법이라고 제가 만든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5시간짜리 무료 강의예요. 요거 프린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거 인강 그냥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기초 문법 강의를 듣고 나서요. 기초 문법 강의를 하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강의 중에서 EBS 로즈리 그래머홀릭이 있습니다. 수능 스타 강사이신 이제 로즈리 선생님께서 이제 무료 강의거든요. EBS에서 교재는 5,000원이고 강의는 무료예요. 한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봤던 수험생분들은 다들 추천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한번 좀 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사실 이 교재만은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기초 문법을 단원별로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고 또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잘 만든 교재는 시중 교재 중에서는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중앙영문법 3.8배제 3학년 교재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 교재까지가 제 1단계입니다. 중앙영문법 3.8배제 3학년 교재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설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EBS 로즈리 그래머홀릭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내용을 많이 다뤄요. 보통 편입 교재 같은 경우는, 학원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앙영문법 3.8배치 3학년 교재는 쉬운 문제도 많이 있지만 단원별로 문법을 좀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룹니다. 중학교 교재에서 지금 1위예요.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요 정도 단계까지를 저는 1단계라 생각합니다. 기초 문법, 기초 어휘와 기초 문법을 공부하는 거죠. 자, 다음에 2단계. 2단계에서는 경성시 수능 영단어를 계속 회독하면서 이제 외우시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경성시 수능 영단어 제가 공부한 방법도 자세히 다뤘지만, 경성시 수능 영단어는 만약에 1회독을 하신다고 하면은 1회독을 할 때는 일단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어휘 암기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뭐 하루에 뭐 3대 정도 뭐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휘를 만약에 뭐 하루에 뭐 100개를 외운다고 할게요. 근데 80개밖에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1회독 할 때는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80개만 외우는 날은 80개를 외우시고요. 나머지 20개 못 외운 단어는 요거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기. 어차피 우리가 1회독 목표는 전체 다 완벽하게 외운다기보다는 1회독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본다는 게 이제 취지거든요. 어휘는 특성상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서 계속 늘면서 반복이 되면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1회독 할 때는 1시간에 외울 수 있는 어휘 개수를 정하고, 근데 다 못 외운 거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회독, 3회독 할 때는 일단은 아는 단어는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별표 표시하시고 추후에 이 단어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외워지는 단어 같은 경우는 연상법을 보셔도 좋고 어원이 있으면 어원을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예문을 보셔도 좋습니다. 경서시 수능용 단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보고 있는 다른 교재가 있다면 그 단어책을 보되 최대한 모르는 단어 위주로 봐주세요. 다이어 같은 경우는 한 단어에 뭐 뜻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4개 뜻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 1회독부터 4개 뜻을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처음 1회독 할 때는 뭐 처음에 한두 개 대표적인 뜻을 보고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는 계속 뜻을 늘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서시 수능 영단어를 계속 늘려서 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문법은 중앙영문법 3.8배제 3학년 교재가 1회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2회독 할 때는 이거는 틀린 문법 위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필기를 안 하시면은 내가 뭐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다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필기한 틀린 부분만 빠르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문 독해를 들어갑니다. 편입에서는 사실 구문 독해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구문 독해 많이 생겼잖아요. 자, 구문 독해는 우리가 독해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만든 교재는 천인문 베이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문 독해 천인문 베이직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독해를 읽기 위한 기초 문법이라고 제 무료 강의가 있어요. 한 3시간짜리인데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을 빠르게 3시간 동안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프린트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요거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천인문 베이직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인문 베이직 들어갈 때는 우리가 독해 문장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해 문장 안에는, 자, 적어볼게요.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아직 어법과 구문이 잘 안 잡힌 거예요. 당연하죠. 아무래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문법적인 요소 잘 못 보니까요. 따라서 짧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문장이 구문이 반복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잘 만든 교재가 천인문 베이직입니다. 쉽지만 지문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는 2독 정도를 하기 추천드리는데 처음 1독은 해석을 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따져보시고 동사가 나오면 몇 형식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동사 형식은 우리가 굳이 문법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독해할 때 형식을 알면 문장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해 주시고요. 구문들은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1회독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한 거예요. 자, 1, 2단계는 우리 이공계를 준비하는 편입 수험생분들이 독해 지문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 기초 어휘, 기초 문법, 구분 독해를 공부한 거죠. 자, 다음 3단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3단계는 이제 편입 어휘를 외울 건데 편입 어휘 교재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ND 33,000을 추천합니다. 뭐 보카바이블이나 다른 거 보고 싶은 분들은 다른 거 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ND 33,000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원이 잘 나와 있고 깔끔합니다. 보카바이블은 너무 양이 많고 사전식 교재인데 ND는 그래도 이게 어원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재를 추천드려요. 이 교재 아니라 하더라도 시중에 뭐 다른 편입 교재를 보고 싶다 그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ND 33,000 추천드리고요. ND 33,000은 이제 시험 때 갈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논리완성을 요 어휘에다 같이 넣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논리완성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어휘 싸움이에요. 근데 바로 논리완성 때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독해를 위한 기반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논리완성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논리완성은 저는 편머리 논리완성 기본편을 추천합니다. 논리완성 공부할 때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적어놨어요. 편입 영어 어휘 공부법, 편입 영어 문법 공부법, 편입 영어 구문 독해 공부법, 편입 영어 논리완성 공부법, 편입 영어 독해 공부법, 그리고 편입 영어 기출 공부법. 논리완성 공부법 들어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대표적인 여기 들어가시면은 논리완성을 공부하면서 지문 안에서 여기 보시면은 논리완성은 영어 문장 속에서 빈칸에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어휘나 어구를 알맞게 넣는 문제 유형입니다. 뭐 짧은 지문의 빈칸 하나로 구성된 어휘형 문제도 있고 어떤 독해 구문의 긴 지문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빈칸 구성된 논리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 유형별 패턴별로 뭐 원 블랭크 또는 유형별로 연습하시고 그 후에는 뭐 더블 블랭크 문제와 그리고 독해를 위주의 서술형 논리 문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논리완성은 개체적인 단서들을 찾고 추론을 통해서 단서와 빈칸 간의 관계를 연결하여 유추하고 글의 흐름을 통해서 뭐 순접이나 역적 관계 따지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대표적인 시그널을 찾고 그게 순접인지 역접인지 그리고 논리완성이 처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휘를 잘 모르시면요 초반에는 어휘 먼저 체크하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휘를 다 알고 풀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논리완성은 여러분들이 어휘를 미리 체크하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기양의 어휘들은 동의어 위주로 정리를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논리완성에 나오는 보기양의 어휘들 자주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건 동의어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문 연습도 꾸준히 필요하고요. 빈칸에 대한 단서는 대체로 문장 속에 있고 그리고 빠르게 단서를 찾고 문장의 논리적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논리완성 유형은 크게 5가지로 순접, 역접, 그리고 어조 결정과 전환, 어휘를 통한 유추, 멀티플랭크가 있습니다. 다 편머리 논리완성 다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논리완성을 들어가시고요. 미리 단어를 체크하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어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휘를 모를 때 논리완성을 좀 늦게 풀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단어를 미리 체크하고 논리완성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이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입 문법 공부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성희 선생님 패스 시전 영법 5 교재를 추천합니다. 사실 이 교재는 공문 교재예요. 공문 교재를 왜 추천하냐? 편입 교재를 만약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어렵더라도 그래머 헌터를 저는 추천하거든요. 그래머 헌터의 장점이 편입 영문법 기출 위주로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에 반해서 이 패스 시전 영문법 5호는 편입 영문법에 비해서 양은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양은 나중에 우리가 편입 기출 문법 풀면서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래머 헌터와 다른 점은 이 교재는 단원별 문제풀이 적용 연습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원별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단원별로 적용 연습하는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패스 시전 영문법 5호를 추천합니다. 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머 헌터
추천드리고, 그리고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패스 시점 영문법 5를 추천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첫인문은 구문독해는 제가 문법에 넣었는데 이해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인문 이해독할 때는 우리가 이해독할 때는 해석하고 문장 구조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해독할 때는 지우지 말고 필기 지우지 마시고요. 다시 해석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평상시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시험장 나왔을 때 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해석이 앞으로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할 겁니다. 이거는 뭐 구문 독해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형문 독해나 편입 독해 또는 편입 독해 기출 지문에서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여기다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임은 이해독 이렇게 딱 끝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독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형문 독해로 저는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수능 교재 상당히 유명하죠. 자이스트 독해가 좋은 이유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지문이 쉽고요. 편의 교재들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편의 교재들은 다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시는 수험생들은 편입 영어 독해 교재를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교재는 기본편은 고등학교 1, 그리고 완성편은 고2, 그리고 시점편은 고3인데 저는 기본편 좀 쉽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읽지도 못하는 어려운 지문을 몇 지문 못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읽을 수 있는 지문으로 해석이 잘 나온 지문을 차라리 여러 지문 푸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추천합니다. 유형별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대신에 유형별 독해 접근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유형별 접근법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지금 3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4단계에서는요. 일단 편입 어휘는 만약에 ND 33,000 보기로 했으면 ND 33,000 보시고 다른 교재 보기로 했으면 다른 교재 계속 보세요. 대신에 처음에 볼 때는 표제어 위주로 보고 나중에 볼 때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면서 다이어는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휘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중에 뭐 혼동 어휘나 동의 같은 것도 같이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편머리 영어 어휘 기본편, 편머리 영어 어휘 심화편 이렇게 단원별로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논리에서도 마찬가지죠. 편머리 논리연산 기본편 푸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편머리 논리연산 뭐 심화편 이렇게 푸셔도 좋고요. 그래서 편머리 시리즈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대신에 논리 완성은 풀고 나서 논리 완성에서 답이 되는 어휘나 또는 보기양에 나온 단어들에서 모르는 단어들은 따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나중에는 동의어 위주로 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많은 어휘들을 좀 다 같이 보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 문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기로 한 뭐 패스 시점 연문법 555나 아니면 그래머 헌터나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해독할 때부터 외우셔도 좋고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 푸실 때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세요.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어보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종종 단원별 문제 풀 때 수험생들이 저 이거 해당 파트가 해당 파트 문제니까 답이 뻔히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당연하죠. 단원별 문제니까요. 단원별 문제는 답이 뻔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당 포인트 위주로 문법을 단원별로 적용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풀고 나서 문제 옆에다 직접 출제 포인트를 적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는 만약에 패스 시점 연문법 5를 본다. 진도별 시차크 111이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이고요. 랜덤의 예상 문제는 유형별로 랜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랜덤 문제 풀으시면 되고요. 그래먼터로 보신 분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 풀고 문제 옆에서 출제 포인트 적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편머리 시리즈가 또 있어요. 편머리 시리즈, 기출 문법, 뭐 기본편, 심화편 이제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이 끝나시면요. 성순이 선생님, 이 책에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독해 전략, 문제풀이 전략 30이라는 교재가 2권이 있는데 이 교재가 우리가 단순하게 독해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독해 전략 30, 그 문제풀이 전략이 있습니다. 약간 리딩 스킬 같은 거예요. 근데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로 유형별 독해를 풀고 나서 성순이 선생님
독해 전략,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을 보시고요. 이거 보고 나서는 편머리, 독해 기본편, 완성편 이렇게 시리즈 푸시면 됩니다. 특히 편입 같은 경우는 지문 배경 지식이 어려워요. 뭐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그래서 풀고 나서 배경 지식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독해를 풀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지문 안에서 근거는 어디에 있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한 매력적 오답을 알 수 있고요.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습니다. 대신 편입은 워낙 영어 독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뭐 하나하나 다 해석한다기보다는 나중에는 좀 빠르게 읽으면서 중심 키워드 위주로 빨리빨리 봐야 돼요. 대신에 풀고 나서 답의 근거나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입 영어 독해를 가장 실력 빨리 올리는 방법은 저는 이공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저는 편입 독해 어이라고 생각해요. 편입 독해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지문에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바로 해석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를 하자. 이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풀고 나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 정리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편입 영어 독해는 결국 어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휘를 다 알고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풀면서 틀리면서요. 대신에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을 따로 정리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걸 봐야 돼요. 요즘 수학도 공부하니까 정리해놓고 자투 시간에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편머리 시리즈 쭉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 가기 한 3개월 전에 편머리 편입 영어 기출 규제나 또는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최근 기출, 자신이 지원할 학교 기출 다운받으셔가지고 기출을 푸시는 겁니다. 그럼 기출을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 다시 또 이런 규제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 제가 정해봤어요. 여기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밑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공부한 방법 나와 있고요. 이공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잘 아셔야 할 게 편입 영어가 진짜 상위권 학교가 아니고서는 높은 점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있는 편입학원의 이제 영어 커리들은 다들 인문계 학생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반을 딱 잡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재 바꿀 거는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참고로 만약 문법에서 혹시 이 교재들이 너무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제 무료 강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편입 영문법 이론 무료 강의인데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 프린트 제본하시면 되고요. 요거 무료로 쭉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보시고 나서 신성이 페이패스 시전영법 555나 아니면 그래먼트를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공계 편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편입 영어 독학 쿼리 한번 짧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시되 학원을 다니시면서 만약에 저는 편입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학원 쿼리 그냥 따라가시고요. 학원 쿼리 따라가는데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학원 쿼리가 강의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해설이 자세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독학 교재들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좀 활용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교재 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실력에 맞는 교재로 단계별로 푸시면 충분히 편입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